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땅. 네,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총평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평의 핵심은 단원별 배치 확인하셔야 되고 난이도 좀 어려웠다는 거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모평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학평이라서 올해 수능 이렇게 나와 이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 참 애매해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3월 학평을 볼 때 평가원하고 다 이렇게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하기 때문에 3월 학평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고 또 이제 또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평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부터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너무 궁금했어. 지금 어차피 이 교육과정이 지금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뉘어져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근현대 위주란 말이죠. 예전에 이렇게 교과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국사가 있었고 근현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근현대사 쪽에 있는 전근대고 얇은 부분은 아예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근현대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없는 상황 속에서 전근대 문제를 안 내기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교육과정이 있는데 문제를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전근대 1번 문제를 그럼 뭘로 배치할 것이냐. 왜냐면 전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한 5문제?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4분의 1, 4분의 3이기 때문에 나눠보면 5문항씩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근대 5문항, 개항기의 5문항, 일제강점기 5문항, 현대사 5문항 이런 정도의 형식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근대가 한 5문항 정도의 그 분량밖에 안 된다면 과연 1번 문제를 뭘로 줄 것이냐. 야, 이 전근대 그 많은 방대한 분량 속에서 1번 문제를 삼국시대부터 가? 이것도 약간 고민, 딜레마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번 문제를 전통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줘? 그러면 이거 낼 문제가 더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역시 1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우리는 예스. 예스. 일단 이렇게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선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딱 공부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는 여러 나라의 성장은 나올 가능성이 없죠. 이전 교육과정에서 선사시대 문제 한 문제 나올 때도 여러 나라 성장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전근대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젠 5문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사시대 1번. 이러면 뭐 나머지 전근대 한 4문제, 5문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겠죠. 자, 어쨌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사시대가 나왔을 때는 항상 지도를 잘 보시라. 사진을 잘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진이 어느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어느 시대? 요거 맞추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전통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진은 비파형 동검과 함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여기 뭐 키워드가 또 비파형 동검도 나왔네요. 지금 그죠? 그 규모를 통해 당시 지배자의 권력과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바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그죠? 돌을 고여 놓았다 해서 고인돌. 그러면
지금 키워드가 하나 나왔고 고인돌 네,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죠. 바로 이 시대는 청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그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입니다. 가보죠. 요거.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1번 선지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1번이면은 그냥 톡 일단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좋았는데 답지를 고를 때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답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어느 나라가 성립이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공부를 하면 정답은 이제 1번이에요. 국가가 성립되었다.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성립됐으니까 1번인데 전통적으로 1번에서 답지를 국가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답지를 쓰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좀 1번은 무조건 쉬워야 되거든.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번 문제 어려운 과목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건 일부러 출제진이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낑낑대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1번 문제는 맞추라고 준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1번 답지가 저는 사실은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네, 국가가 성립되었다. 만만치 않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또 지금 그죠? 자, 어쨌건 최초의 국가 청동기 시대 그 고조선 답지는 1번 고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데 수능에서는 이런 답지는 쓰지 않을 겁니다. 네, 1번 선사시대에 이렇게 내기로 했으면 그냥 시원하게 맞추라고 주지 이것도 이렇게 내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골품제가 운영되었다. 골품제는 신라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뭐 특히 이제 그 통일신라 말기에 또 이게 도입되어 가지고 또 유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뭐 이 시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먹도끼의 키워드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뭐 대표적인 시기로 본다면 조선 후기를 들을 수 있겠지요. 자, 그 정답은 그래서 1번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한번 좀 보자고요. 이전까지 그 쉬운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에서 이 선지 구성을 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촘촘하게 배치하지 않는다. 요게 원칙이었어요. 촘촘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청동기면 뭐 1번은 구석기, 2번은 신석기, 3번은 신석기, 4번은 청동기, 5번은 철기 이런 식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1번부터 5번이 다 선사시대와 연결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촘촘해진다고. 1번과 2번의 그 사이가 촘촘해진다고요. 시대가.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좀 맞추게 해주려고 시대가 붕 떠요. 이게 선사시대면 만약에 답지가 1번이 선사시대면 2번은 고대, 3번은 중세, 뭐 4번은 근세, 5번은 막 근대, 막 이런 식으로 막 벌려 놨다는 것이죠. 촘촘하게 놓지 않고 선지를 벌려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번 첫 번째 시험에서는 과연 이 선지 배치를 어떻게 할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벌려놨어요. 최대한 벌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총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그 쉬운 한국사의 틀은 유지하려고 했다. 여기 이제 그 틀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촘촘하게 놓지 않고 이렇게 시대를 벌려 놓아 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하려는 문제의 그 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러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야. 응? 그런데 이렇게 답지 그 자체는 좀 생소하다는 이야기지.
요게 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틀은 유지하되 답지는 좀 깐깐해. 이제 다른 문제도 풀면 알겠지만 주어져 있는 자료도 그렇고 자료를 그 문해할 수 있는 그 힘, 요 문해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깐깐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어우, 당황스러웠어. 첫 페이지 맨 하단부 2번에 갑자기 시대가 뿡 뛰어가지고 이게 지금 고려 시대예요, 고려. 그죠? 원래 2번 문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삼국시대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고려가 나와버렸어. 오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1, 2, 3, 4번을 한 페이지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2번이 길면 2번이 혹시 길면 삼국시대 문제가 나와야 돼. 삼국시대 문제가 길면 2번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여백이 적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시대와 맞바꿔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육지책 속에서 이번 문제가 지금 고려 시대로 지금 바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출제자들은요 원칙적으로 시대 순대로 문제를 내려고 한다. 요건 여러분들 일단 인지하고 계십시오. 아셨죠?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키워드는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쌍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과거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냐 말이지. 고려시대 때 과거제를 시행한 왕은 누구냐 말이지. 그건 바로 고려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제4대 국왕 광종. 자, 그러면 이 광종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뭐 앞에 그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할 때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시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왕 두 사람이 있으니 고려 전기에는 광종이 있겠고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 있겠다. 자, 고려 전기 광종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 과거제가 나오면 답지는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 나오면 답지는 과거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쌍성총관부가 나오면 답지는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이 자료로 나오면 답지는 쌍성총관부. 이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왔단 말이에요. 쉬운 수능 한국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번 교육과정 바뀌었는데, 자, 예전 수능, 작년 수능이라면 참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라고 하는 게 나오면 답지는 이건 보지 않아도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 그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과연 답지를 무엇으로 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이전 수능에서는 노비안건법을 거의 뭐 100이면 100 썼는데 여기서는 뭘 쓸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새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능의 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눈치챌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한번 답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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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답지는 노비안건법이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학평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능은 이래요라고 제가 장담은 못해요. 이건 이제 6월 모평을 봐야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6월 모평 안 봤으니까 이 교육청 문제, 학평 문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 수능 스타일을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근대에서는. 사실 제가 출제자예요. 그러면 출제를 할 때 전근대가 낼 수 있는 문제가 5문제는 6문제밖에 없어. 분량은 방대해. 그러면 선지를 안 칠 때, 문제를 내고 선지를 안 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내기가 더 힘들어요.
범위는 많지 문항수는 적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모습. 아하,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적어도 전근대만큼은 이전 수능 한국사의 수준과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현대는 제가 가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전근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자,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 누구?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6조 직계제를 마련하였다. 조선 전기 네, 태종이 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이건 고려시대 때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비하였다. 이거는 통일 신라 시대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확인이냐면 일단 선지가 촘촘하냐 간격을 벌려놨느냐. 우리가 1번에 분명히 벌려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번도 보니까 지금 분명히 고려시대를 골라야 되는데 조선 후기, 조선 전기, 통일신라 최대한 시대를 벌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또 결론 내는 거예요. 아, 이전 수능 한국사와 틀은 그다지 틀리지 않겠구나. 전근대 문항수, 전근대 난이도도 역시 이전 수능과 유사하겠구나. 쉽겠구나. 라는 결론을 2번까지 풀면서 우리는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해봤고요. 다음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물로 보는 어느 나라의 불교. 자, 여기 지금 뭐 대표적인 승려가 나왔습니다. 원효 의상해초. 원효 의상해초. 자, 뭐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통일신라 그 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승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신라예요, 신라. 그죠? 신라의 문화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갑니다. 네, 불국사가 건립되었다. 바로 답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신라니까요. 주자감이 설립되었다. 주자감은 여러분들 발해입니다. 발해. 주자감은 발해입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 조선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개항기 되겠습니다. 근현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이제 우리는 도출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전군대는 신라 이 정도 알 수 있어요. 원효 의상해초, 신라 승려야. 신라와 관련된 거 불국사. 불국사가 어느 나라 거? 신라 거. 이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이전 수능과 지금 결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 우리는 지금 전근대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선지를 보면 쭉쭉쭉 벌려놓고 있는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신라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3개의 문제를 풀면서 일단 수능이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예측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제가 선사였고 2번 문제가 고려였고 3번 문제가 남북국 시대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비어있죠? 어디? 삼국시대를 지금 뛰어넘었잖아. 4번은 그래서 삼국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성왕이 가야와 함께 신라의 관산성. 자,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정적 키워드가 되겠죠. 관산성을 향하여 공격해 왔다. 김무력이 병사를 이끌고 와서 싸웠으며 비장 도도가 공격하여 백제 성왕을 죽였다. 네, 백제 성왕 이런 키워드도 나왔네요, 이미. 그죠? 백제 성왕 관산성 전투. 그럼 이제 이때 신라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때 이 백제의 그 성왕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진흥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건 이제 6세기 신라의 전성기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 자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의 장수 이근행이 군사를 이끌고 매소성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떡하니 등장을 했습니다. 매소성에 진을 쳤다. 신라 군사가 공격하니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신라는 당의 군대가 두고 간 말과 병장기를 획득하였다. 자, 이렇게 관산성, 매소성. 이 매소성은 바로 나당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당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당 전쟁 나왔습니다. 6세기 신라의 전성기와 그 사이 나당 전쟁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나당 전쟁이 펼쳐지기 전에는 일단 먼저 백제가 멸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해야 되겠네요. 이런 순서가 지금 오게 될 겁니다. 그죠? 예,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이 나당 전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말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 멸망 나오죠? 예, 정답은 그래서 3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우악! 이거 너무 뛴다. 그죠? 이거는 예, 갑진정면 직후. 이거는 개항기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하였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시대 쭉쭉 벌려놓고 있는 모습들. 자, 정답은 그래서 네, 3번 고르시면 되는데 이 정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그 쉬운 한국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유형이었고 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 근대에서는요. 이전까지의 수능과 유사하게 쉬운 한국사를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서가 반포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 것이 200년이라 의리로는 곧 군신이고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또한 임진년에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진년에 나라를 지켜준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광해. 광해군 나오네. 광해는 배엄만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며 뭐 대포진 사건이 있다면 광해군 그때 강옥립 투항 사건이 대표적인 내용이죠. 황제가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오랑캐와 금수가 되게 하였다. 이에 광해를 폐위한다. 와우. 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 내용 같아요. 네, 대통령 누구를 탄핵한다. 법정에서 이렇게 주문 그런 내용하고 이 사료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뭐 다를 리가 없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키워드 봅시다. 임진왜란이 나왔고요. 예, 광해군이 등장을 했고요. 광해군이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 사건. 어떤 반정이죠? 어떤 반정에 의해서? 그렇죠. 바로 인조 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인조 정부는 그렇기에 펼쳤던 그 정책은 바로 친, 명, 배, 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 금나라가 열받아서 쳐들어오니 그게 정묘호란이고 나중에 한 번 더 이름을 바꾸죠. 청으로 바꿉니다. 후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후금. 청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청나라가 또 쳐들어오니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호란과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직전 상황이니까 여기 나왔네요.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이 될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고요. 병자호란이 지금 등장했으니까 그 앞시대로 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네, 3번 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요. 임진왜란이 주어지고 광해군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5번을 풀면서 우리는 전근대 시대는
이전 한국사와 유사한 틀을 지금 유지하고 있음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한 5문제 정도의 교육과정의 어떤 그 배분일 텐데 이번 교육청에서는 각 시대별로 선사,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여기 6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하나씩 다 냈어요. 남아있는 파트가 이제 조선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되는 것이죠. 자,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앞에 그 쉬운 한국사에서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왕은 2사람이 있으니 조선 전기에 세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누가 즉위한 직후 궁궐에 건립한 규장각 등장했습니다. 좋아요. 규장각 전경을 그린 그림이다. 중앙에 규장각을 강조하여 그리고 사방의 부속 건물과 주변 경치를 에워싸듯 묘사하였다. 이것은 누구는 규장각에서 재능 있는 젊은 문신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고 대표적인 게 바로 초계 문신제. 이곳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기구로 삼았다. 자, 규장각 하면 딱 떠오르는 왕은 누굽니까? 복수 한번 해볼까? 자, 집현전 하면 떠오르는 왕은 누구? 세종. 홍문관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성종. 규장각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정조.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조선 후기 정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하면 여러분들 영종조 때 탕평정치 시대 정조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 장용령, 초계문신제, 규장각, 수원화성, 신의 통공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 중에 하나일까요? 한번 가볼게요.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자, 이건 태조 왕건이죠.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평양천도를 단행하였다. 아하,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삼국시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역시 고려시대.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하였다. 초선시대 누구?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번, 2번, 4번, 5번 시대가 쭉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3번인데 뭐야? 탕평정치를 실시했다? 뭐야? 너무 쉬운데? 아니, 영종조 하면 탕평정치 아니야.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확실한 어떤 그런 키워드고 그럼 정조가 나올 것이고 정조 탕평정치는 그냥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 6번을 풀면서 또 한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하, 전근대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 이전 수능 한국사, 쉬운 수능 한국사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틀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6문항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는 근현대입니다. 문제는 근현대. 자, 근현대가 지금 14문항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14문항은 과연 또 어떤 모습일까? 그래. 전근대는 범위는 많지. 시험에 낼 수 있는 문항은 적지. 당연히 이 문제는 쉬워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꾸로 예전 수능에 비해서 지금 문항 수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났는데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지가 너무 궁금해. 자, 그 뚜껑을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의 주요 활동인데요. 진주 농민 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되어 진상을 조사함. 이거 어려운 선지예요. 이건 모르겠어. 예? 아니,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이건 어렵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평안도 관찰사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처리함. 살짝 느낌이 오는데? 살짝? 요거 한 삼각형 정도. 오케이.
김옥균, 박영효의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준 이건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자료가 이거예요. 평안도 관찰사로 제너럴 서머너 사건을 처리했다. 누구냐고 이게. 이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자, 선지를 보면서 일단 이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보도록 하죠. 자, 1번 조선 책략을 소개했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념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이 사람은 바로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김홍집. 오케이. 김홍집. 다음. 을미의병을 주도하였다. 을미의병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발, 머리, 상투를 잘라냈던 사건, 을미개혁 때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러면서 이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때 이 을미의병의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유인석을 들 수 있습니다. 유인석.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제 최익현이라든지 신돌석 이런 인물을 들 수 있죠. 정미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 이제 허위 이런 인물을 들 수 있겠고요. 자, 어쨌건 이렇게 지금 있고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죠. 이봉창, 윤봉길이 활약을 했습니다. 한인 애국단 조직한 인물은 바로 김구입니다. 4번. 대한자강회를 설립하였다. 자, 대한자강회는 나중에 이제 한말 고종이 정미 7조약과 함께 고종이 이제 그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죠? 그 고종의 강제 퇴위에 결사반대하면서 결국은 일본의 압박으로 해산되었던 단체가 바로 이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한자강회 이끌었던 인물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을 썼던 장지연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개화론을 내세움. 네, 바로 이 박 교수가 통상개화파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을 고르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디테일해. 이건 좀 깊게 근현대사를 공부를 해야 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당황스러워요. 뭐야? 근현대 지금 첫 번째 문제인데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아요 지금요. 그죠? 지금 시대도 지금 뭐야? 이거 다 촘촘하게 붙여놨어 지금. 근현대로 딱 담을 넘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편하네 지금. 문제를 이렇게 슉슉슉 정면에서 풀리지를 않아요 지금요. 뭐가 띡띡 걸리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심각한데 이러면? 오케이. 자, 7번 풀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근현대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 분석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8번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디와 영국군이 한국의 독립과 한국의 독립?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뭐야? 앞에 지금 우리 7번 문제 개항기 문제 풀었잖아. 그럼 다음 문제도 적어도 5문제 정도는 쭉쭉 개항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한국 독립이야? 일제강점기가 나왔네.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이 8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그림이다 보니까 이 문항수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요거 배치하려고 지금 막 여기저기 지금 끼워 놓은 그런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좋습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일제강점기라는 얘기가 되겠네. 일제강점기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오케이. 자, 영국군이 한국의 독립과 영국의 대일작전 승리를 위해 서로 원조하기로 한 협정문 초안이다. 이에 기초하여 1943년 인도 미얀마 전선의 파견. 자, 이러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부대는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광복군,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인데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 보도록 하죠. 갑니다. 1번.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쌍성보 전투라면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입니다. 여기는요. 한국 독립군이고요. 다음 2번.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이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보여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의 지휘하에 활동한 조직, 대표적인 조직이죠. 바로 북로 군정서가 되겠습니다. 북로 군정서.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약산 김원봉이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예스! 이게 정답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여기서 이 조직이 한국 광복군이라는 사실이 들어와? 근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좀 했으면 이 영국을 돕기 위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것, 이거 답지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한국 광복군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인도 미얀마 투입, 미국 OSS 부대와 국내 진공작전 계획, 이 두 가지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온 겁니다. 이 한국 광복군이라는 걸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군과의 어떤 그 연합작전.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네. 이제 문제 수준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정답지는 3번 고르시면 되는데, 와, 뭐 2번만 지금 현대로 지금 오고 있고요. 사실은 다 만만치 않은 선지들이에요. 예, 만만치 않은 선지들입니다. 그래도 한국 광복군 하면 늘 나오는 답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쉽지 않아. 좋아요. 계속해서 지금 근현대사가 뭔가 틱틱 걸리는 느낌을 지금 여러분들이 주고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를 공부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풀겠어? 그냥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이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깐깐해요, 지금. 그죠? 다음 문제. 다음 문서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본에 지금 보내고 있네요. 지금 대일본 특명정권고사 오토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인천을 경유해 한성에 들어온 귀국 군대, 귀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니폰, 일본이 되겠습니다. 귀국 군대의 철수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 다시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는 전주성을 차지한 전라도의 동학교도들과 화약을 맺고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부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점령 이후에 전주 화약.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귀국의 군대는 여전히 돌아갈 기미가 없어 모두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디 귀 공사는 군대를 속히 철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본에게 지금 이제 물러가시오. 다 한 줄 알았으면 돌아가도록 하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1894년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1894년 거의 입체파야, 입체파. 왜? 큰 사건이 되게 세 개가 동시에 벌어져. 동학농민운동도 벌어졌죠? 청일전쟁도 벌어졌죠? 갑오개혁도 이루어졌죠? 와, 이 어느 것 하나 빼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1894년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탐구 주제로 정한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나왔네, 1894년에 지금 청일전쟁 톱주 이거 아니야? 1번 아니야? 1번. 딱 고르면 되겠네요. 오케이? 치안유지법, 이거는 1925년 일제강점기 때고요. 3번 척화비의 건립 계기, 척화비는 신리 양요 때
조선이 물리치게 되죠. 미군을. 그러면서 세운 거예요. 누가? 흥선대원군이. 예, 서양과 뭐 수교하자, 뭐 이게 통상하자, 이게 다 매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촉합입니다. 별무반의 편성 목적. 별무반은 이건 고려시대로 가야죠. 별기군도 아니고 웬 별무반? 네. 윤관의 별무반, 여진족을 혼내줬죠. 동북 구성을 확보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교정 도감의 주요 기능. 이거 고려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 때가 생각나시죠? 자, 그러면 뭐 시대가 지금 뭐 일제 강점기에 뭐 고려 시대에 뭐 다 그냥 아웃이네. 그죠? 촉합의 흥선대원군이고요. 정답은 해서 1번 청일 전쟁의 배경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개념을 공부하면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어 문제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단체. 자, 이것은 자주 독립의 마음을 갖게 하고자 독립문을 세우고 월보를 발행하였습니다. 뭐야? 독립문 나왔는데 키워드? 독립문 조출조를 놓는 날 누구는 세계 각국 사람들을 연회에 초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조선 관원들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조선 사람들도 자유와 독립의 권리를 높이 생각하는 뜻이 있음을 내외 국민에게 널리 알린 것입니다. 뭐야, 여기 지금 키워드, 결정적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독립문, 이 단체는 독립협회. 네, 옛날에 그저 레슬링 선수 부를 때 이렇게 이런 톤을 불렀는데, 네. 자, 독립협회입니다. 그럼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것도 한번 이전 쉬운 수능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때 독립협회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여기도 지금 결정적으로 독립신문가 줬어요. 그랬을 때 답지를 뭘로 썼냐면 독립협회가 나오면 거의 90%는 만민공동회. 이게 답지예요. 쉬운 한국사에선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 새로운 뉴 교육과정에서 독립협회가 나왔는데 답지를 뭐라고 배치했을지 궁금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보이네. 뭐야? 똑같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느낌 왔어. 그러니까 근현대사 파트는 이전 쉬운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때 쉬운 한국사 근현대사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배치를 하고, 하지만 살짝은 어렵게. 요게 이제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이건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베나르도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건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 말, 일제강점기 직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대화의 소재가 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사를 보니 키워드 등장했어. 빡 꽂혀야지. 서상돈 등이 일으킨 운동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금연하여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우리 상위내 회원들도 함께하여 국채 1,300만 원을 갚는데 도웁시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화의 소재가 된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라빚을 갚지잖아. 지금 나라빚을. 국채, 나라빚. 네, 이것은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말, 나라빚 갚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이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다? 대구에서 출발했다. 관련자 대표적 인물이 누가 있다? 바로 서상돈이 있겠다.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전 수능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답지는 거의 100이면 100. 예, 거의 100이면 100. 이게 나옵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답지는 이 국채보상운동을 빡빡 밀어주었던 대한매일신보. 요거 항상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 답지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 자료로 나오면 답지는 대한매일신보. 자, 궁금하죠? 어땠을까?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열어보면 이제 이전 시험과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열어봅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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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공개합니다. 보입니까? 뭐야? 대한매일신보에 지원을 받았다. 있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근현대사에서 일부 문제는 조금 어렵게, 일부 문제는 예전 쉬운 한국사 수준과 같게, 요런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만약에 이 추세가 간다면 사전 출구조사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20분까지 풀진 않았는데 개표하기 전에 사전 출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쯤 되면 저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 출구조사처럼 말이죠. 사전에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근대는 이전 수능과 같고 근현대는 꼴이 이전 수능과 같고 문항의 어떤 난이도도 살짝 비슷한데 몇 개는 좀 어렵게 내고 있다. 그럼 이제 느낌 오는 거야. 이번 한국사 수능은 이전 쉬운 수능 한국사보다 어렵다. 하지만 너무 아파, 머리 아파, 이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지금 11번까지 풀면서 나왔어요. 오케이. 보안회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건 이제 황무지 개간권 일본이 달라고 한 거 저지해냅니다.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일어났다. 1926년 네, 바로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구본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대한제국 고종때가 되겠습니다. 광무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건 현대사. 와우. 이 11번 문제야말로 전형적인 쉬운 한국사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자행한 수탈 관련 자료 찾아보기. 자, 근현대에서 여러분들 이전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전근대에서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근현대에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요. 일제시대의 정책 문제. 이건 반드시 물어봅니다. 1910년대는 어땠고 1920년대는 어땠고 1930년대 이후는 어땠다. 여기다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쏙쏙쏙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1930년대 키워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공출과 배급이 되겠습니다. 인적수탈 과정 속에서는 또 강제로 징용하는 또는 징집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키워드 등장했어. 공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지금 배급을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징병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했네. 징병이라는 키워드. 그죠? 이거는 30년대 넘어서 거의 4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거 골라볼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거의 국어 문제인데 정답은 3번. 징용에 동원된 한국인 명부.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게 들어갈 수 있겠죠. 수집 자료. 오케이.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문. 요거는 이제 6.25 전쟁 끝난 직후예요. 시대가 안 맞아요.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 이 방문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적인 어떤 활자 이런 걸 찍어내는 곳인데 최초의 신문은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에게 발급된 지계, 이건 대한제국 때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를 확립하고자 발급이 되었던 것이죠. 물산장려 운동을 홍보하는 포스터, 모처럼 나왔다. 1920년대. 그죠? 자, 그렇다면 일제강점기가 지금 뭐 5번밖에 없네. 답지는 이제 뭐예요? 답지는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징용에 동원된 한국인 명부. 네, 여기 지금 키워드 뭐 징병, 공출, 배급, 징병, 징용, 이게 일제강점기 막판에 나타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 문제도 뭐 키워드 문제 아니야? 이게 지금 공출, 징병, 그러면 징용, 이거 쉬운 수능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구식군인들이란 키워드 등장했네.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대요. 민씨 일족들의 집을 습격하고 왕국 및 일본 공사관 등 공격했대요. 이 와중에 별기군을 가르치던 어린모뚜가 죽음을 당했대요. 일본인인데 우리 별기군 신식군들 가르치고 있어? 저거 뭐야? 라고 해서 타격이 된 거예요. 그 제거. 공사를 비롯한 공사관의 인원들은 봉기를 피해 인천으로 퇴각한 후 나가사키로 귀환하였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모군란으로 일어난 사건. 군인들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 명성황후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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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싸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모군란의 결과로 오른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온 게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청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죠. 청나라와는 조청상민수릉 무역장정을,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는 계기,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99인도 나왔어. 정답 보입니까? 오, 보인다. 조청상민수릉 무역장정 오와 또는 바로 제물포 조약, 일본과 체결했던 제물포 조약. 99인의 결과에 이거. 그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주사변 발발, 이거 31년도 일제강점기. 홍경래의 난, 이거 19세기 세도 정치기. 삼정 이정청의 설치, 이게 또 세도 정치기.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박 교수가 파견되어 가지고 갔다 와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금 체계의 문란을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헌병경찰제도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 자, 그러니까 정답은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임모군란의 결과물로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건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계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임모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들어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99인 키워드 너무 명백하고 제물포 조약 저 정도는 선배들도 공부 다 했거든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문제의 틀이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어려운 것도 뭐 살짝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다음 갑니다. 가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우와, 민족자결주의 나왔다. 민족자결주의. 우와.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우와, 엄청난 키워드다.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공원. 우와, 엄청난 키워드. 독립선언서 낭독, 주요 동시에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우와, 이것도 키워드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도 결정적 키워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배경들이 배경 전개의 그렇구나. 이게 지금 3.1 운동 3.1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딱 나오잖아요. 너무 키워드가 많아 지금. 그죠?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 1번.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이건 191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1910년대. 그리고 회사령 제정은 일제강점기 시작하자마자 허가에 의해서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이 3.1 운동은 여러분들 1919년, 10년대 후반부입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영향이니까. 광무개혁, 이게 웬일이야. 광무개혁은 일제강점기 나라가 없는데 지금. 그죠? 네, 틀렸습니다. 강화도 조약, 너무 앞쪽이다. 그죠? 틀렸고요. YH 무역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현대사.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안 맞다. 그럼 나머지 하는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와우. 여러분들 이것도요. 진짜 3.1 운동 문제 나왔을 때 자료가 3.1 운동 나오잖아. 답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진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예. 그대로 나왔네.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전 근대에서 근현대로 넘어왔는데 약간 몇 문제가 좀 깔깔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14번까지 그냥 솔솔 풀리고 있죠. 이런 문제 유형도 쉬운 항공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 볼 수 있어요. 좋아. 14번까지는 그럭저럭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단체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창립한 민족협동전선단체이다. 정치적 경제 각성 촉진, 단결의 공고, 기회주의 일체 부인.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만든 조직, 신간회. 신간회 아닙니까? 신간회. 그죠? 이 신간회가 활동하는 시기 언제냐고요? 1926년도부터 1926년도에 이제 60만 세 운동이고요. 예, 바로 1927년도에 결성이 되었던 조직이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 이후니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골라볼까요? 갑니다. 1번 파민투기. 이건 현대사. 넘어갔다. 에치슨 선언 6.25 전쟁과 연결되잖아요. 넘어갔다. 현대사.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의 대표적 부대라고 했습니다. 개항기입니다. 백두산 정개비. 이게 웬일이야. 조선 숙종 때입니다. 조선 숙종 때. 너무 안 맞는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대박. 여러분들 이 신간회와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이거 거의 자석 수준이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자료로 나오면 답지는 신간회. 이것처럼 신간회 자료가 나오면 답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와우. 이것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5번도 앞에 그 전문대 들어왔을 때 한두 문제가 좀 뻑뻑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지금 솔솔 잘 풀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역사 탐방을 가는데 1일차에는 봉오동 전투 기념비를 가고 2일차에는 윤동주 시인 생가를 가고 명동학교 터. 제3일차는 하얼빈. 뭐야, 되게 좋은 루트인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가야 되겠는데 이거? 자, 지금 이런 루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일단 이걸 알려면 일단 지도에서 지금 그죠? 지도에서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 기념비 이쪽일 것이고 윤동주 시인 생가터 명동 또 이쪽일 것이고 하얼빈역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이쪽이 될 거네. 그죠? 그러면 이쪽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네.
이쪽죠. 그죠? 자, 여기가 지금 가가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죠. 병인양요 격전지 강화도입니다. 땡. 청산리 대첩.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연결됐잖아. 봉오동 청산리 전투. 뭐야? 정답은 2번이잖아. 2번. 오케이. 을사늑약의 체결 장소. 네. 여러분 지금의 덕수궁 그 길자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옵니다. 지금 서울이란 얘기죠? 전혀 아닙니다. 연봉길 의사의거터 상하이 중국입니다. 구미위안부가 있던 건물 구미위안부 아메리카 워싱턴입니다. 안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렵다. 이건 좀 이것도 좀 까탈스럽네. 이런 문제. 왜냐면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렇게 묶어내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구미위안부가 있던 건물 알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산 뭐 선지가 뭐 이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닌데 어쩌건 이게 독립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러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네,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좀 깐깐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출친 이 선거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제부터 우리는 현대사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네 문제입니다. 자, 미출친 이 선거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5월로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선거에 대한 당시 주요 정당들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두 정당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이 선거에 대해 이건 뭐야? 네, 50선거 아니야? 50 총선.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유엔 소총회의에서 결의에 따라 결정된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50 총선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라는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헌의육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땡. 재헌국회 구성 그렇죠. 50 총선을 왜 하는데?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국회의원을 왜 뽑는데? 헌법 만들려고. 네, 재헌 이 헌법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헌국회가 구성되었다. 맞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되었다. 직선제 개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선거 50 총선의 결과 재헌국회가 결성되었고 이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방식으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뽑히게 됩니다. 그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처음 된 거는 이승만 정부, 그 뒤에 나오죠. 이승만 정부 때 발췌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처음으로 단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시기 안 맞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너무 안 맞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것도 지금 광복 직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훨씬 더 앞쪽으로 가야죠. 네,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바로 재헌국회가 구성되었다. 2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도 뭐 약간 좀 깐깐하긴 한데 뭐 풀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밑줄친 활동으로 옳은 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뚫어놓은 작은 바늘 구멍을 자꾸 넓혀서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누구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동료 재산자들과 바보회를 조직하여 직공들의 근로실제 조사하였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람은 바로 전태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였는데 딱 그 중간 70년이에요. 60년대에서 70년 넘어갈 때 있었던 사건, 인물들, 경부 고속국도의 개통, 새마을운동의 시작, 그리고 전태일 분신 사건. 여기 이제 대표적인 70년대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태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살짝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살짝 전태일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전태일이 누군지 알 리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기가. 그러니까 전태일이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 뭐랬지? 한번 선지 볼게요. 형평운동 이거는 일제강점기 아니야. 백정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왔던 운동 이건 확실히 아니다. 오케이. 화폐정리사업주도 이거 또 그 한말 메가타 아니야. 시대 안 맞아. 오케이. 4.13 호원조치 반발 이건 6월 항쟁과 관련된 건데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저항.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네, 박정희 정부 때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그들에 의해서 이런 경제개발계획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였다. 이거네. 정답은 4번이네. 그런데 이게 전태일 국어 문제로 푼다면 네, 왜 문제가 이렇게 쉽지? 이거 함정 아니야? 이런 생각만 안 한다면 답지 찾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지금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뭐 노동과 관련된 거 이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전 쉬운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쉬운 수능에서는 현대사가 세 문항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광복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 한 문항,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한 문항, 그 다음에 통일정책 한 문항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사가 지금 이 시험에서는 네 문항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일단 민주화 운동 나왔네요. 오케이. 오늘은 당시 시민군, 키워드 등장했다.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분을 모셨습니다. 그때 시민군에 참여하신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7일 갑자기 휴교로 내려졌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8일 광주의 공수부대, 계엄군, 이후 시민들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군부,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광주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건데,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 정답 한번 가볼까요? 뭐지? 4.4 5.입개헌? 4.4 5.입개헌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인데 시대가 안 맞고, 3.15 부정선거 자행도 이승만 정부, 그래서 4.19 혁명 나온 거 아니야? 틀렸고, 신탁통치, 이건 뭐 정부 자체가 아직 없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안 됐는데 신탁통치 나오면, 그죠? 시대가 안 맞고,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올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어쨌건 이거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거에 시대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의 키워드가 이 신군부예요. 신군부. 예. 신군부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5.18 민주화 운동의 그 키워드, 뭐 신군부, 계엄학대, 시민군, 계엄군, 요 정도의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 늘 풀 수가 있었거든요. 쉬운 수능에서는 똑같네요. 이번 수능도 역시 그 정도로 난이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대사 어렵지 않죠? 4번입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 나왔고, 다음 지금 통일 문제 나왔는데요. 이 현대사 배치도 역시 민주화 운동과 통일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는 추세인가요? 이건 이제 6월 모의평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기념 우표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여 제작된 우표라고 합니다. 자, 이게 키워드죠. 최초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크게 정부별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죠? 그 최초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제작된 우표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나오잖아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뭐 금강산 관광, 육로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의선의, 경원선의 개통이라든지, 경의선의 개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개성공단이라든지, 그죠? 경의선. 예, 요런 것들이 지금 6.15 남북 공동선언의 성과물이거든.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란 말이죠. 뭐 사진만 봐도 알겠네. 지금, 뭐, 그죠?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기 사실로 오는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통일문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6.25 전쟁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 6.3 시위.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한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발췌 개헌안 통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최초의 직선제 개헌. 발췌 개헌안.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유엔 동시 가입 바로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해로부터 출발하죠. 해로로 출발하는 모습들. 금강산 관광의 시작.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뭐 20번 문제도 뭐 이 정도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념을 공부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20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전근대는 뭐 이전 쉬운 수능과 거의 비슷했어요. 쉬웠어요. 근현대는 한 3문항 정도가 조금 좀 생소했던, 약간 좀 이렇게 갸우뚱했던 그런 문제들 이외의 문제들은 이전 쉬운 수능 문제와 거의 유사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아하, 앞으로 이제 3월 학평을 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모평이 나오면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 명심해 두셔야. 그러니까 반드시 6월 모평 해설을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이번 수능을 정확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쉬운 수능 한국사와 거의 유사한데, 다만 한 3문제 정도는 좀 깐깐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공부를 안 하면 뭐가 턱턱 막히는 느낌이 올 수 있겠다. 예전 그 선배들처럼 한국사 쉬우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다간 여러분들 요 뒷목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3월 학평 한국사 해설이었습니다. 뭐 제가 뭐 출제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6월 모평 때 제가 이거 해설하면서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오늘 지금 풀었던 3월 학평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한국사 공부 시작해 봅시다.